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연찬회와 의원 워크숍을 진행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다음 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연찬회 의원 워크숍을 열었는데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1박 2일간의 연찬회를 마치면서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자, 민생과 국익을 해소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박용찬 위원장님 어떤 배경에서 오늘 결의문 나왔다라고 보십니까? 더 이상 국회가 이대로 굴러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의 표현이겠죠. 22대 국회 지난 석 달간 어땠습니까? 기억나는 거라곤 탄핵과 특검,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의 10분간 퇴장, 또 최민희 위원장의 뇌구조 발언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를 탄핵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비판까지 지금 거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정책국회, 또 입법국회, 민생국회로 하루빨리 탈바꿈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진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아직 민심에 대한 어떤 소리를 못 듣는 것 같다. 집권여당이에요. 야당입니까? 싸우는 건 야당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나 이 국민의힘이 맨날 싸우기만 해서 이 국정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심으로부터 멀어져서 강서 재보궐선거에 참패하고 총선에서 참패하고 이게 민심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싸우지 말란 소리예요. 집권여당 일을 좀 해라. 그리고 요소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지 또 싸운대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아직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싸우자라서 국민의힘도 싸우자 동조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대통령이 싸우지 말고 우리 여야 협치를 통해서 뭔가 개혁과 민생을 통해서 한 발짝 나가자 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발언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결의문에 대한 해석 두 분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2년 연속으로 여당 연찬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어제 연찬회 도중에 정부의 의료개혁 보고가 있었는데 이 보고가 있기 전에 급한 약속을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갈등설이 불거진 직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연찬회 불참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정부 의료개혁 보고 불참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해석하십니까? 지금 언론 미디어에서 이제 상당한 갈등이다, 굉장한 갈등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또 그런 당내에서도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불쾌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불편함을 좀 덜어주고자 불참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제 연찬회 자리에 본인이 참석할 경우 오히려 그 연찬회 분위기를 좀 불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일단 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충정에서 불참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 역시 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회인가요? 설명회에 본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같은 양상도 결국은 불쾌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함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일단 자리를 좀 비켜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일정 부분 갈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생각이 다른 현상을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좀 받아들이는 그러한 차분한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대표님. 일단 뭐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의정 갈등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 붕괴 수준에 이르는 이 현장 목소리를 본인은 가감없이 전달했는데 결국엔 대통령이 취하는 행동은 굉장히 공사 구분을 못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당 대표랑 만나기로 했던 밥자리를 취소해버리고 그다음에 늘 와서 어퍼컷 날리면서 격려하던 김기현 대표 때까지만 해도 왔잖아요. 옛날에 조영 그 비대위원장 할 때도 왔고요. 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을 때 이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나 밥 안 먹어.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연찬에도 안 갈 거야.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느낌을 줬단 말입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는 예전 같으면 화나셨어요. 달래기를 들어갈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용산 눈치를 보지 않겠다. 한동훈 대표는 나는 믿을 건 윤심이 아니라 나는 민심으로 가겠다. 나에게 있는 거는 63%의 보수층 당내의 당심이고 그리고 민심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꽉 막힌 고집스러운 이런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이 현재의 어떤 이 전국을 타개하겠다라는 좀 강력한 따지고 보면은 조금 뭐 대든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연찬회 도중에 동료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 특강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만한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권성동 의원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설득을 해야지 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이 얘기가 결국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특강을 하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언급하고 이제 툭툭 한마디씩 던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양 진영 간에 좀 말을 아끼고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분위기 형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저희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쪽에서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옹졸하다, 편협돼 있다, 뭐 달나라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발언까지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좀 냉각돼 있을 때는 서로 좀 참고 인내하는 또 말을 아끼는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더 단합하고 결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의 정책을 좀 더 존중하고 가보자라는 그런 충정에서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좀 인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기자들이 오늘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들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민심과 다른 내용이 많을 경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상황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권성동 의원의 말에 좀 반박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밑 소통과 물밑 접촉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당과 대통령실도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 진영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견이 갈등으로 나타나고 갈등이 또 분열로 증폭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방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인내하고 말을 아끼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권성동 의원이 동료 특강에서 말을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반응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권선동 의원의 특강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이 더 세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그 서열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윤심에 좀 말하자면 권력에 좀 머리를 조아리는 게 사는 방식이다. 계란으로 바위치지 마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들으라고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최근에 의정 갈등에 대해서 무슨 달나라 표현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툭툭 불거지면서 뭔가 좀 갈등의 양상들을 좀 이제 뭐 말하자면 중진으로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국민의힘 내부 일이라서 본인들이 당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정치권에 있는 입장에서는 좀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곳간 아니겠습니까? 권력자가 뭘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를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한동훈 대표는 그냥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미래 권력으로서 준비하는 차기 정치인이에요. 예전에 김기현 대표처럼 용산이 찍어서 만드는 그런 대표가 아니라 63%의 당원들이
그리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63%를 얻은 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 권선동 의원의 말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툭툭 던졌어도 그거를 툭툭 던지는 것을 잘 무겁게 받아들이는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고, 한동훈 대표가 민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심 반영이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어저께 국정브리핑에서 의정 갈등, 의료 붕괴의 사고 염려하지 마라. 아무 걱정 없다. 현장 나가보면 별탈 없다. 아주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면방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선동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전혀 아무런 감흥이나 아니면 조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그 안에서 더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도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 논의에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점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워크숍 어제 첫 순서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연찬에, 그러니까 의원 워크숍의 첫 순서로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겠습니까? 지금 9월 1일 날 여야 대표회담이 잡혔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의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도 이 최병 특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학습과 어떤 입장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투세 부분도 민주당 내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워크숍에서 조정해야죠. 그래서 금투세를 이재명 대표는 유예나 완화를 하자라는 부분들의 입장이고, 네. 또 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진성준 정책위장은 반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좀 의견을 좁히자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어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뭐 명확한 민주당의 당의 입장을 정하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또 뭐 당연한 뭐 토의 과정이었다. 네. 그래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당내에서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대표회담을 앞두고 이견을 좀 조율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는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절대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마찬가지죠. 저희 당에서 의정 문제를 놓고 한동훈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 의견 차이가 있듯이 민주당에도 금투세를 놓고 이제 의견이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무척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이견이 노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극도의 갈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까지 보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어제 그 민주당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발표할 때 금융투자세를 둘러싸고 끝장 토론을 한번 벌여보겠다. 그 부분은 전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 갈등 문제를 놓고서 대통령실과 한번 끝장 토론을 벌이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추진해 봄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자, 생중계 없이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형식으로 결정이 됐고, 양당의 정책위 의장 그리고 수석 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박용찬 위원장님. 예. 8월 25일에 원래 하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좀 늦춰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실무 협의가 있었고, 추석 이전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빠르게 9월 1일에 잡힌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사실상 생중계를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합의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양측 입장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여야 대표 회담을 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다.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없는 회담이고, 이왕 할 거면은 추석 전에 빨리 하자. 그런데 이제 양쪽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생방송 중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저희 당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데, 양쪽이 너무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정치 개혁 문제도 다르고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 방안을 공동 합의하자라는 얘기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그런 문제들을 다뤄 나가자 하는. 그래서 현격한 이 의제 설정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합의되기는 어렵고요. 일단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작은 일부터 합의해가는. 예를 들면 전력망 확충법, 또 고준위 이 방사능 폐기법, 또 그 양쪽 대표들이 지금 공통 분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구당 부활법, 이런 것부터 쉬운 일부터 합의를 해 나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양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겠다, 그러한 합의를 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만남이 공식 만남이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그 11년 만의 만남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영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 대표가 일단 만나야 된다, 빨리 만나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1일 날 회담을 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의제 조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의제 조율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남은 시간이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 조율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냥 정해진 의제 없이 난상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의제절은 이루어지고 들어갈 거예요. 난상 토론은 쉽지 않고 네. 뭐 물론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툭툭 튀어나올 수는 있으나, 일단 모두 발언만 생중계로 한다는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생중계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이미 해소가 됐죠. 그 전까지 의정 갈등이라는 그 의제가 당내에서 용산과 각을 세우기 전에는 한동훈 대표는 최병 특검이라는 가장 골치 아픈 사건 이 의제에 대해서 네. 본인이 어떻게 입장 발표를 어떻게 하게 곤란했어요. 그렇게 생중계가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최병 특검은 오해받지 않으려면 생중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병 특검이 이제는 최우선 과제가 아니에요. 이제 의정 갈등. 이거는 여야 공이 뭔가 좀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들이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로 윤석열 정부가 이걸 추진하고 밀어붙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병 특검 쪽 순위가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의 해소에 대해서 여야 대표 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민주당도 이게 더 중요하지, 최병 특검을 먼저 꺼내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아요. 그런 상황이 다 이제 차려졌기 때문에 생중계가 모두 발언으로 갔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투세와 그다음에 최병 특검 부분들은 미완으로 남겨놓고 차후에 만나서 논의하거나 원내대표끼리 네. 만나는 쪽으로 할 것인데, 나머지 작은 뭐 25만 원 부분들, 전기세 감면 등등 이런 지구당 이런 것들은요, 대략적으로 비서실장이나 정책위장끼리 합의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을 거라서, 저는 일단은 의정 갈등이 어떻게 여야 대표 이후에 결정이 되고 용산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는 게 네. 맞지 않겠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해병특검법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해병특검법안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당내 설득 과정도 필요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면서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말을 바꿔요. 바꾸고 뭔가 입장을 오락가락하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공수처 수사 안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국민의힘이 선도해서 특검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3자 특검을 얘기했고, 민주당이 그걸 다 받겠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법안을 민주당한테 발의를 하랍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는 의정 갈등이 결국 이 이슈가 한동훈 대표를 살렸다. 그러니까 최병 특검 조금 밀어놔도 의정 갈등의 문제는 국민한테 시급하게 떨어진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처리하고 나서 최병 특검으로 가는 방향의 수순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한 말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는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서 한번 결정할 일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시한을 정하기도 하고 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압박을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압박을 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 지금 네. 통일된 어떤 대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뭔가 합의를 낼 수 있겠다?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부터 네. 합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자. 아까 말씀하신 금융투자소득세 이 부분 저희 당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야 대표 회담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문제부터 합의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지금 행정부에서 거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 할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의정 갈등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조금 차후로 미뤄두고 천천히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조금 보태면 제가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영상과 지금 바른 소리를 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빼자고 국민의힘이 하는 것들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거는 결정권이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입법부는 국민의 소리, 민심의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야가 공히 합의가 돼서 목소리 전달한다면 정부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국민이 빼죠? 여전히 용산의 눈치를 보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